두 번째 주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있잖아요. 예, 엊그저께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이 반도체 클러스터 신설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인데 크게 이제 나뉘고 있죠. 정부가 아주 잘 하고 있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언론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지금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 가지고 억지로 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거 해봐야 호남, 특히 호남 같은 데는 물도 부족하고 전력도 부족하고 인재도 안 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재를 불리는 언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들의 평가가 아주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오늘 매봉쇼 방송에서 썼던 그래픽인데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는데 그래도 한겨레 경향신문 이렇게 이른바 진보 언론들은 긍정적이고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논조로 쓰는 반면에 제가 딱 보니까요 조중동 신문 중에 동아일보는 이거 필요 없다 그렇게는 안 쓰더라고요. 이거 무리다 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는 안 쓰고 동아일보는 한 발 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이제 유독 뭐 소위 말해서 지금 딴죽을 걸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 월요일에 발표하는 날 어떻게 그걸 또 알고 있었는지 월요일 날 조선일보 조간신문에 바로 야 호남은 물 부족해서 그거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불가능한 나오다가 물 부족은 대한민국 어디 가나 다 부족하고 그거는 이제 정부가 인프라를 바꿔서 해결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 사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자 조선일보에서는 물 부족은 이제 뒤로 이제 빼고 전력이 부족하다. 예. 그건 원전에서나 전력을 가져와야 되는데 호남에는 원전이 한비도 원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남에 원전이 다 몰려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영남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과 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프레임을 바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 부족하다고 하다가 이게 조금 약하고 논리적으로 잘 안 맞으니까 전력 부족 비판으로 간다라는 건데 오늘 한상진 기자가 좀 준비한 게 그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던데요. 네, 제가 사실은 이랬던 조선일보가 원래 어떤 스탠스를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예. 저는 이제 옛날 기자라 저는 이제 신문을 이제 보는 사람인데 예. 제가 예전에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AI 센터, 그 데이터 센터 예.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조선일보가 매우 적극적인 주장을 내놨었던 기사를 반복적으로 썼던 기억이 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뒤져봤어요. 예. 내가 그때 봤던 기사가 이제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보니까 이게 제가 그 기사를 봤던 게 윤석열 정권 때였던 2023년인데요. 예. 여기 지금 CG가 나와 있는데 7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태양광 몰린 호남. 데이터 센터로 전력 과잉 해소를.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런 산업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수요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키워야 된다. 예. 그럼 이걸 어디다 키울 거냐? 호남밖에 없다. 왜냐하면 호남으로 가야 된다고 했던 조선일보. 자기들 호남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호남에 태양광 시설 등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거기다가 지어야 한다. 이런 식의 기사를 쏟아냈는데 기사만 쏟아낸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 조선일보가 그 당시에 이것과 관련된 포럼도 개최를 해요. 자기들이 주최를 해서. 국적이었군요. 그 포럼의 제목이 뭐였냐면 데이터 센터 지방 분산. 네, 데이터 센터 지방 분산 포럼이라는 걸 열어서요. 예. 그때 윤석열 정권 때였는데 이 프로그램에 윤석열 정권의 산자부 무슨 뭐 국토부 이런 모든 정부 부처가 조선일보하고 손을 잡고 같이 포럼을 열어요. 네. 그래서 거기 나와서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산자부 에너지 정책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호남 등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태양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필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이사장은 AI, 메타버스 등이 확대되면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최적지로 호남을 찍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건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거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입장이 최근 6월 15일자 기사에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요? 6월 15일 날도 제가 여기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준비가 안 됐네. 6월 15일자 조선일보 기사에도 거의 유사한 기사가 그러니까 태양광 이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전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이 잘 돼 있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얘기를 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거기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끼어들어 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랬던 조선일보가 이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곳이 이제 손을 잡고 호남에 이 대규모 이 투자를 발표를 하니까 호남에서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지금 기사 제가 한 대목을 딱 읽어드릴게요. 그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자, 뭐라고 조선일보가 쓰냐면 현재 서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원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반도체 공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써요. 이게 정확하게 자기들이 2023년 7월 달에 포럼까지 열어가면서 자기들이 그때 기사를 반복적으로 내면서 했었던 주장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예리한 지적이네요. 네. 그 자기 뭡니까 이게 자기 분열? 그러니까 정신 분열입니까? 정신분열이. 그러니까 제가 저 2023년에 나왔던 아까 읽어드렸던 그 기사의 한 대목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여기에 성균관대학교 교수인 이모 교수가 의 얘기가 그 포럼에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좀 돼 있는데요. 농공업 중심에서 글로벌 최대 데이터 센터 허브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미국 버지니아 주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수가 버지니아 주는 태양광과 풍력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빅테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첨단 IT 기업과 고급 기술 인력이 유입되면서 지역 소비도 활성화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데이터 센터 운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로 전력의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네. 전력 차단되면 그 데이터 다 날아가는데.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가 호남에 데이터 센터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포럼까지 열었다가 이제는 전기가 모자라서 안 된다. 그리고 불안정하다라고 해서 원전 전기가 뒷받침돼야 된다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원전을 어느 세월에 짓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조선일보가 이 AI 데이터 센터 등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이런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이 산업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어떤 입장의 기사를 써왔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전국 곳곳에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전밖에 없다. 라는 주장은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그때 적극적이었어요. 호남 지역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나오고 그걸 바로 조선일보가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같이 주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 살리기였죠 그때는.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 원전을 없애겠다는 이제 그 발표. 그러니까 원전은 원전대로 살리고 재생에너지도 중요하니까 재생에너지는 살리는데 재생에너지는 호남에 많으니까 호남 이거를 데이터 센터에 활용하자. 이게 당시에 윤석열 정권의 입장이었고 또 조선일보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정확하게 뒤집어서 지금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당시 조선일보와 지금 조선일보는 다른 조선일보입니까? 뭐 글쎄요. 뭐 근데 언제든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하여튼 또 읽으면서 저는 좀 헷갈려. 이거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 우리는 반도체 공장 얘기 안 했다. 데이터 센터 얘기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아 그런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데이터 센터라고 AI 데이터 근데 이제 센터라고. 반도체 공장은 전력이 더 많이 드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처음에 조선일보는 물 부족하다로 비판하다가 이제 전력으로 돌아서면서 대안이 원전으로 나왔는데 원전은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영남에다 해야 된다. 이 주장 유시민이랍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좀 솔직해요, 그래도. 영남에다 해야 된다고 유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지금 대통령이 이제 어제 광주에 직접 내려가서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계속 차별을 받아왔던 호남이기에 오히려 이번에 기회의 땅이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광주 전남이 가장 반도체 공장의 최적의 부지라는 정부 차원의 조사와 그때 이제 반도체 특화단지 그때 그 공모를 했었는데 윤석열 정권 2023년 가을경에 1등 점수 매겼는데 1등이 광주 전남이었어요. 그때도. 그때도. 그리고 제일 왜 그게 중요하냐면
땅이 쌉니다. 일단은 네. 땅이 제일 싸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는 원전으로 해도 되는데 반도체는 원전으로 제조를 하게 되면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못 팝니다. 이제는 4, 5년 후에는 재생에너지를 몇 퍼센트를 사용했는지가 그 사람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 그 기준이 돼 있다고 이미 돼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제 대통령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호남에 가서 말씀하셨던 이 언어 쓰는 단어 이런 거는 사실은 정치인의 언어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역대 대한민국의 어느 정치 지도자도 이런 식의 특정 지역에 가서 그 특정 지역을 몰아주고 특정 지역을 북돋워 주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언어를 직접적으로 쓰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간의 갈등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썼던 언어는 이 정치인의 언어는 아니었다. 근데 듣는 순간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한다거나 부정을 할 수는 없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역대 오랫동안 쌓여온 투자가 된 지역과 투자를 받지 못한 지역에 대한 걸 비교해 보면 이번에 이 호남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이 기업들의 이 투자금은 사실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 딱 듣는데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의 언어는 아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고 사실은 호남 지역 특히나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개발해서 좀 소외되어 왔었던 호남 지역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가슴속에 좀 울림을 좀 줄 수 있겠다. 또 이거를 듣고 있는 그 영남 지역 분들도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우리나라의 그 지역 개발, 이제 소멸돼가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어쨌든 정치적인 노력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수령 같은 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언뜻 들었어요, 저는. 오늘 네. 좋은 말씀 해주시네. 예. 아 요즘 저 유튜브 여기저기 나가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은 이 말이 많이 늘었어요.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예. 저희 대본도 없는데 거의 이거는 그냥 답변이 써있지도 않은데 애드립으로 하셨는데 일사천리로 너무 굉장히 대단하신 것 잘하십니다. 같아. 예. 예. 제가 예전부터 그 유튜브 체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에 노래라도 한 곡 불러야 되나? 조금 전에 댓글 하나 올라온 게 예. 있는데 예. 뭐. 조선일보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이거 굉장히 촌철 살인입니다. 예, 촌철 살인의 지적이신데 예, 앞으로 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를 보면 또 방향이 보이긴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이유가 이게 정말 큰 프로젝트는 큰 프로젝트인가 보다. 이게 호남으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좀 배 아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왜 그렇게 맞득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까? 호남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봐야 저 사람들은 민주당 거의 다 찍으니까 표밭이 아니야. 우리 아무 표로서 효용성이 없어. 소위 말해서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의 미래보다도 자기들의 표 계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요. 가장 호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였었던 시기가 공교롭게도 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었던 20대 대선입니다. 네. 당시 당대표였었던 이준석 씨가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광주였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막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막 그 어떤 뭐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도 이준석 씨가 가서 어쨌든 호남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뭐 나서겠다는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저는 조금은 기대를 좀 했었어요. 사실은 본인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호남에서 정치를 안 할 게 아니라면 아무리 이제 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놨어도 일단은 발 맞춰서 도와주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오늘까지만 정치하고 내일부터는 그냥 어디 흩어질 사람들이 아니면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하기에는 좀 머리도 나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국내임 사람들. 일단 이거는 금액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나중 선거고 뭐고 이제 신경을 안 써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그랬을 때 아니 개혁신당은 앞으로 호남에서 정치 안 할 거예요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놓고 반대를 한다는 것은 금액 자체가 진짜 천문학적이잖아요. 근데 정부가 발표한 게 되게 줄여서 발표했더라고요. 정부는 이번에 이제 투자 발표 그저께 1,500조 정도 얘기를 했는데
SK와 하이닉스가 발표한 건 4,755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미 이제 투자 계획이 있던 것 플러스 신규 계획 합쳐서 4,700조 정도 되는 거고 이게 4,700조든 1,500조든 처음 들어보는 금액 아닙니까? 네, 예, 맞아요. 어마어마한 금액.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죠? 한 750조 정도 되지 않나요? 700 안 될 걸요? 700 뭐 700, 예, 750조 정도 되는 걸로 700조 아는데 되죠. 예. 기업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벌고 내년에는 지금 삼성이나 SK는 워낙 주문이 많이 밀려 있어갖고 더 번다고 하고 7월 이제 며칠 뒤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2분기 실적이. 아니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말씀대로 지난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네. 호남이 이 개발에서 소외받은 거를 따지면 네. 이번에 금액은 무지하게 크지만 사실은 전 맞습니다. 조족지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인구 자체가 원래 비슷하다가 영호남이 비슷하다가 옛날에는 호남이 훨씬 많았죠. 대통령이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1,300만, 영남은 1,300만, 호남은 500만. 2배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원래는 조선시대 때부터 호남의 인구가 훨씬 많았습니다. 원래. 그러니까요. 저 영남 저쪽은 다 산이어서 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도 얼마 되지 않고. 알겠습니다. 또 어느덧 말을 하다 보니 1시간이 다 돼. 제가 한 말씀만.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저기 제 친인척으로부터 제가 지적을 하나 예, 받은 게 예. 있어서 그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재명 정부 그 민정수석들 중에 김앤양 출신들 예. 얘기를 하면서 예. 우리가 3명 다 김앤양 출신이라고. 근데 이게 하나 틀렸더라고요 보니까. 한 명 처음에 민정수석 지명 받았다가 조기에 낙마했었던 오광수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김앤양 출신이 아니고 다른 법무민 출신이라 그거 좀 바로잡으라고 제가 네. 친인척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그 말씀드립니다. 친인척이 어디 로펌에 계신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 친인척이 보고서 네. 저한테 예. 뭐 그냥 금방 1시간이 어느새 금방 갑니다. 예, 제가 또 이게 짧게 하나 할 게 네. 남아 있습니다. 예? 바로 끝내지 마시고. 언제요? 지금요? 예, 지금요. 지금 하세요, 지금. 예. 지금 하려고요. 예. 검사를 시킨다고 그러지 마냐? 오늘 계획하셨던 압색은 다 마치신 거예요? 압수물은 다 확보하셨나요? 계획하신 압수물은 다 확보하신 건가요? 진행하겠습니다. 좀 진행하겠습니다. 할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영화를 주로 본인의 영화를 계속 트시네요. 아니요, 제 영화 때문에 뭐 튼 건 아니고요. 예, 아마 기억이 생생하실 건데 이게 2023년 9월 14일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두 분은 그때 자택이 털렸죠. 예. 자택이 털렸고 저는 이제 우리 여기 사무실을 이제 지키면서 예. 압수수색을 이제 쭉 지켜봤는데 방금 보신 거는 이제 압수수색이 끝나고 그 검사들하고 이제 수사관들이 그 철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보셨겠지만 그 앞에 시민들이 여러 분 와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보고 얼굴이 좀 낯익은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는 이제 시민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꽤 또 많았는데 저는 이제 동네 주민들이 오신 줄 알았어요. 우리 이제 이 근처에 가는 식당 뭐 이런데 식당 뭐 주인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검찰들에게 이제 항의하는 걸로 이제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체가 지금 이제 한 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제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제 저분들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때 이상했죠.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합니다. 예. 뭐 정치 검사 물러나라 뭐 규탄한다 이렇게 하는데 예. 저때 이제 오신 분들이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제가 아니 저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 아까 스틸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과연 이제 검사들을 상대로 이 나쁜 놈들아 한 분들이 누군지 이게 지난주에 그 바로 이제 여기서 그 이제 우리가 이번에 펴낸 이제 책 초토화 폭격 예.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 전쟁 초토화 폭격 이제 북토크를 했는데 예. 그때 조금 나이가 지긋하신 이제 여성분들이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이제 구매를 하시고 저자 사인을 받으러 이제 오셔가지고 예.
우리가 그때 2023년에 여기 압수수색 할 때 그때 뉴스가 나왔는데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이제 여기 달려가 가지고 뭐라도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막 급하게 달려 나오셨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야 바로 저분들이. 근데 이제 저분들이 책에 사인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조남을 좀 이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름 뭐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소속을 좀 적어달라. 그래가지고 성심수도회 수녀님들이세요? 수녀들 앞으로 이렇게 좀 적어달라 그러고. 저분들이 이제 수녀님들이었어요. 그래 성심수도회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요 용산에 있대요. 예. 그 뉴스 보고 한 달음에 이제 달려오셨다.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저분들의 정체를 알게 됐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죠 사실. 그러니까요. 감동적이네. 제가 그 얘기를 근데 오늘 왜 갑자기 지금 책 홍보 때문에 아니 하신 이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앞에 이렇게 하고 앞에 1시간 동안 예. 좀 보기 힘든 뭐 김건희 그다음에 추악한 언론의 모습을 봤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로 좀 이제 안구를 정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예. 했고 지금 이왕 한 거 이제 시간 책도 하나 좀 댓글창에 띄워주시죠. 예. 예, 초토화 폭격 책. 그러니까 오늘 주로 본인의 영화 2편 틀고요. 본인이 쓴 책 홍보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초토화 예, 폭. 희귀한 사진들 많이 있으니까요. 아니 그 희귀한 사진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아니, 매우 안 중요한 사진. 역사적으로 지금 안 우리가- 올려주시잖아.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있어요. 고정 그래요? 댓글로. 어. 예. 여러분 이거 다 팔릴 때까지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한 권씩 사십시오 그냥. 예, 아니면 이 광고가 안 끝나요. 아니 알겠습니다. 광고가 아니라니까 지금. 예. 안구 정화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진짜 기분 좋은 얘기네. 예, 아이고 오늘 날씨도 후텁지근하고 기분이 약간 꿀꿀했고 아까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고 꿀꿀하다고. 예, 안 좋았는데 예. 또 좋아졌어요. 그러십니까? 예. 역시. 아니 지금 여기서 말은 못하지만 좀 끝나고 좀 즐거운 일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